네, 사회 청년 분야 2026년 산림임업 현장 정책고객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간담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간담회는 청장님 인사 말씀으로 시작하여 2026년 산림청 핵심 과제 및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설명드린 후 자유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든 순서가 종료된 이후에는 기념사진 촬영이 예정되어 있으니 간담회 종료 후 안내에 따라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간담회는 녹화되어 산림청 유튜브 채널에 게재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산림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지금 시간에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은 사회 분야, 이제 산림 교육, 또 치유 분야와 함께 또 청년 임업인들, 또 청년들의 어떤 노력들을 또 임업 분야에서 함께하는 분들이 자리를 같이 했는데요. 오전에는 경제 분야, 또 바로 전에는 환경 분야 단체들과 저희가 소통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전체 관련된 분야를 다 모아서 했는데 조금은 분야별로 좀 의미 있는 여러분들의 고견도 듣고 저 정책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분리를 했고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작년 이제 대형 산불 이후에 산림 재난을 막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부산 기장이랑 또 전남 광양에서 산불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까지 산불이 계속되다가 오전 10시경쯤 또 10시 반쯤 다 진화가 됐고 지금도 경남 진주에 또 산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산불은 산에서 나지 않아요. 다 인근 마을이나 또 주변의 산에 가까이 있는 주거지역 또 공장지대 뭐 이런 데서 산불이 나는데 산불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교육이든 치유든 숲을 통해서 뭔가 행복을 주기 위해서는 산이 온전히 잘 갖고 있고 건강해야 되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10만 헥타르 넘는 대형 산불도 있었고 올해도 지금 겨울철은 산불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이 2월 1일부터예요. 그래서 5월 15일까지 3개월 보름 정도가 산불 조심 기간인데 저희가 최근에 기후 위기로 이 겨울철에도 상시 산불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1월 20일부터 그저께부터 산불 조심 기간을 앞당겼습니다. 10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은 산불 조심 기간 내에 산림청이 초동 진화를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거든요. 저희 상황실에 있는 분들은 밤을 꼬박 새세요. 왜냐하면 밤에도 산불을 진화하기 때문에. 제가 있어 보면서 제가 산림청장이 된 지 5개월. 저는 교육 전문가이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원과 도시숲, 수목원 식물원 분야의 전문가라고 이제 활동을 해왔던 사람인데 정말 산불이라고 하는 재난에 있어서는 여러 사람의 지혜와 열정과 응원이 또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산불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산불 조심할 수 있도록 특히 중요한 거는 영농부산물 소각하는 게 또 산불로 많이 번집니다. 여러분 잘 아는 깻대, 고추대 뭐 이런 것들 태우다가 보면 그리고 화목 보일러 쓰는 거, 뭐 농막에서 그 부주의로 이루어진 거, 특히 입산자 실화가 거의 한 30%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99%가 인화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생기는 거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산불은 없어요. 우리가 녹화를 성공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산림 재난 때문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지금은 칠레에도 굉장히 큰 산불이 났고요. 또 뭐 호주나 또 캐나다, LA, 또 스페인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가뜩이나 국토가 작은데 산불로 이런 온건이 잘 가꾸고 키운 우리 숲을 잘
후배들한테 또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주려면 산불 조심을 많이 해야겠다. 그래서 재난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여러분들과의 이런 그 정책 고객 간담회를 오랫동안 못 하고 시간은 지금 1시간 40분 정도 이렇게 배정돼 있고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정책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우리 이재명 정부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국민 주권 시대에.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국무회의는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해주고 20일 날 제가 처음으로 그 청 단위가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했다가 가을철 산불을 그래도 잘 진화했다고 박수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쳐주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저희가 오픈하진 않습니다만 녹화해서 나중에 유튜브로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하실 때 이쁘게 얘기하셔야 되고 이 마이크를 꼭 누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가까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목소리가 퍼져서 안 됩니다. 10cm 정도 떨어지는 게 좋고요. 이게 화면에 나올 때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이거 교육을 받은 건데 다리를 모아야 됩니다. 그럼 다리를 모으면 허리가 서요. 허리가 서야지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가 이 교육을 받고 온라인에 나올 때 계속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게 다리를 퍼지잖아요. 그러면 허리가 휘어서 이게 이렇게 느슨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쁘게 나옵니다. 이게 오래 갑니다. 한번 유튜브에 나오면요 삭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생 가기 때문에 오늘 함께 좋은 정책 고객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여기 뭐 인사말로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 산림청이 뚜벅뚜벅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디딤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가 하려고 하는 정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응원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또 한편에서는 여러분들이 산림청의 홍보 대사가 되셔서 여러분 분야에서 산림청과 함께 여러분들 분야도 성장해 주시길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오늘 한파에 추우신데 멀리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젊은 분들 와주셔서 더욱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진행하는 과정에 아마 일찍 가셔야 될 우리 탁상인 우리 그 위원장님은 일정이 있어서 그죠? 네. 그래서 먼저 제가 이따가 발언권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로 소관 국장님들께서 2026년 산림청 핵심 과제 및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조정관입니다. 자료집 5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난해 주요 성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산불 관련해서 이제 말씀 있으셨는데요. 저희가 지난해 10월달에 범정부 산불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선제적이고 압도적인 범정부 산불 예방 대응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또 지난해 있었던 산사태나 산불 관련된 산림재난 피해지는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신속히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또한 임업인들, 산림 경영인들, 산림 산업인들을 위해서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산림 경영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수요자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했고 이해관계자와도 대화를 해서 산림정책 혁신안을 지난 연말에 마련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올해 산림정책 주요 추진 방향입니다. 우선 안전 측면에 있어서 국가 총력 태세로 산림 재난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제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그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자살, 우울증 등은 그 산림 자원을 활용해서 저희 모두가 누리는 국민 행복 시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방위적인 임업인을 지원을 해서 그동안 이제 산림 녹화 시대는 종결을 짓고 산림 경영 시대로 방향을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후위기에 맞서서 이용과 보존이 조화로운 산림 관리로 나무의 시대에서 목재의 시대로도 전환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소멸에 대응해서 국토의 43%인 산촌의 산림 자원을 5극 3특 체계에 맞춰서 지역 상생의 핵심 자원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 올해 총 예산 저희 지출 규모는 3조 260억 원입니다. 이제 3조 규모를 처음으로 이제 넘어섰고요. 그 내용별로 좀 보시면 국민 안전, 그러니까 재난 쪽 대응을 위해서 한 1조 1천억 원 정도, 국민 행복 증진을 위해서 2,100억 원, 산림 산업에 2,500억 원, 기후위기 극복에 1조 한 900억 원 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 차질화실 집행해서 산림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산림산업정책국장입니다. 지금 페이지로는 8페이지 이어서 간략하게 저희 산림정책과 산업 분야에서 이제 올해 하고자 하는 핵심 과제하고 마지막에 달라지는 제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첫 번째 이제 산림정책과 관련해서 국가 단위의 산림 계획이 조금 더 뭐랄까요 실행력 있게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재는 협의회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문을 받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요걸 산림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면서 좀 실행력을 담보해서 명실상부한 산림 국가 단위의 산림 경영 계획이에요. 산림 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계획이고요. 현재 또 시군 단위 계획이 지금 부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 단위 계획이 있어도 구체적으로 실행할 때 조금 지역에서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시군 단위 산림 계획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는 뭐 잘 아시겠지만 저희 산림 분야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잘해서 35년 기준으로 더 적극적으로 할 계획인데 주요 내용은 신규 흡수원 확충, 조림물 좀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유유지, 산림뿐만 아니라 여타 유유지에도 조림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확대 대상도 여기 보시면 밑에 당구장으로 2개 쳐놨는데 이제 뭐 침엽수보다는 혼합립, 또 밀원수라든가 바이오매스로 활용할 수 속성수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숲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좀 이제 산림 경영의 가장 기본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임도에 관해서는 올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많이 준비합니다. 근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진짜 필요한 곳에 품질 높은 임도를 설치하고 더 이상 이제 재해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오명에서 탈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제림 육선 단지 중심으로 신규 임도를 집중한다든가 기존에 조금 그 하자가 있거나 부실한 임도에 대해서는 구조 개량을 올해 좀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또 이 국산 목재 이용과 관련해서 저희들 여기 보시면 나무의 시대에서 이제 목재의 시대, 국산 목재를 진짜 본격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산업도 일으키고 뭐 탄소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 문제도 같이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 청하고 국토부가 협업 과제로 지금 목조 건축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법이 마련되면 공공시설부터 시작해서 국산 목재 활용에 좀 더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요. 밑에 보시면 목조 건축 실현 사업이라든가 목조 전망대 등 우리 국산 목재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범 사업들을 잘해서 좀 국산 목재 활용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임업인 소득 관련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생산, 가공, 유통 시설들을 이렇게 밑에 보시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단순한 시설 지원에서 거치는 게 아니라 실제 내실 있게 운영돼서 임업인들에게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프로그램으로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요. 직불제 이제 많은 관심들이 많은데요. 저희들 잘 준비해서 제때 적기에 이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올해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직불제 단가 인상, 그다음 때 선택형 공익적 직불제 등 직불제의 범위를 좀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돼서 실질적으로 임업인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일자리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좀 시범 사업 형태로 한 4군데에서 좀 인건비를 좀 높였습니다. 그래서 숲가꾸기를 통한 일자리가 아주 좋은 일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에서 괜찮은 일자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피해지 복구와 관련해서는 작년부터 계획을 잘 수립했고 올해도 그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뭐 산불이라든가 산사태 등 이제 자연재해가 많아지는데 여기에 대상이 될 수 있는 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라든가 복구비 현실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는 달라지는 내용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혹시 사업하실 때 조림 숯가꾸기 임도와 관련돼서 관심 있으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조림 숯가꾸기는 올해 지특 회계로 넘어갔습니다. 예산 편성권이 지방 정부의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보다는 그 하시고 계신
지방에 산림과를 좀 많이 찾아가셔서 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많이 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희 부분도 조금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도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올해 하여튼 임도 품질과 관련해서 부실 시공 뭐 이렇게 그로 인한 사고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다음 마지막에 나온 거 안전 관리인데요. 지금 목재 특히 벌목과 관련해서 인명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논의가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다양한 형태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뭐 기계화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여튼 산림 사업장에서 올해 인명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 임업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좀 바뀐 게 그 임업 후계자 연령 제한이 폐지됐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이제 여기 두 번째 보시면 양도세 비과세 한도를 조금 이제 3천만 원까지 확대함으로써 좀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고요. 앞으로 올해 또 다양한 뭐 좀 더 세제 혜택을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직불제 관련해서 조금 더 현장에서 어려움 느끼시는 것들 여기 보시면 마을 공동체 활동 뭐 등 공동 활동 조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산림복지국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림복지국장 공석이셔서 제 복지교육과장인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먼저 생애 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청소년기 그 초등학교 숲개혁 대상을 1, 2학년 저학년에서 이제 6학년까지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또한 그동안은 이제 유아 청소년에 맞춰서 산림 교육이 많이 진행됐다면 작년부터 저희가 성인 대사 교육 프로그램을 좀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산림 기반 건강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내산 내돈과 같은 소득 프로그램을 지금 시범 운영 중에 있고요. 올해는 지역의 평생학습관과 더 협업을 강화해서 좀 더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지만 저희가 이제 청장님 지시로 해서 자살 예방 산림 치유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1위로 심각해서 대통령께서 범정부가 총력 대응하라는 지시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복지진흥원이나 수목원 정원 관련처럼 이제 공공기관과 같이 자살 고위험군과 그리고 잠재적 위험군을 선정을 해서 대상 프로그램을 지금 설계하고 효과 검증하는 지금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올해 한번 해보고 좀 지자체나 이런데 좀 홍보를 강화해서 지자체랑 민간 이제 복지 전문업들이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최종 중장기적인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태안부터 지금 울진까지 총 849km 그 최장거리 숲길 그 K 산티아고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동서 트레일을 지금 조성을 하고 있고요. 27년에 전면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미완료된 구간 조성 완료하고 시범 운영해서 개선사항 발굴된 거는 신속히 조치해서 본 운영할 때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요. 특히 올해는 그 농산촌과 연계해서 그 등세 트레일 지나간 농산촌과 연계해서 프로그램 발굴 등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청년분들 그리고 산림복지 전문업들이 좀 많은 아이디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산촌 체류형 쉼터 도입입니다. 현재 산지관리법 시행령 법제처 심사 중에 있는데요. 법 차질 없이 통과되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산촌형 특화사업 발굴 육성을 위한 산촌활력 특화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3, 24년 때 그 일몰된 기산촌 관련 교육을 일부 다시 확보해서 5개년 동안 산불 피해 받으신 산촌 지역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해보고자 합니다. 이런 프로그램 기획은 일단 저희가 지정해놓은 산촌 활성화 지원센터 2개소를 통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15페이지입니다. 앞서 이제 산업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림 사업장 안전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대통령뿐만 아니라 청에서도 지속적으로 좀 제도 개선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산림 사업장뿐만 아니라 복지 서비스 그 제공되는 현장에서도 이용자들이 그리고 전문가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청장님이 이제 아이디어 내신 게 그 전국에 많은 저희 복지 전문가들 계신데 그분들을 활용해서 이제 산림 산불 재난 교육을 좀 해보면 어떠냐. 그럼 조금 더 확산이 되지 않겠냐 하셔서 지금 전문업 협회도 그렇고 뭐 치유주도 협회도 그렇고 유아숲 이제 그 숲유치원 협회도 아이들과 같이 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부분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산불 캠페인 같이 진행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숲 여행 활성화입니다.
저희가 산촌 지역의 그 소멸 대응과 그리고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서 숲여행 활성화 프로그램을 좀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현재 복지진흥원하고 임업진흥원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요. 산촌 마을이 숲여행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 5개소에 대한 지원을 하려고 하고요. 또한 복지 전문업 대상으로 이제 숲여행 쪽은 이제 관광이나 여행업에 대한 또 그런 시스템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숲여행 전문 기업 육성 도와주는 컨설팅이나 지원 사업들을 복지진흥원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해보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현재 지금 허가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산지 이용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존에는 임업인들이 산림 경영이나 재해 방지를 위해서 이제 경미한 시설을 설치하든지 하는 경우에 일시사용 신고 등을 해야 했는데 지금 이 관련된 법이 발의되어 있는데 통과되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 신고할 수 없이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여기 내용은 없지만 현재 청장님 지시로 해서 청년들 일자리 좋은 일자리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청년들이 산림이랑 산촌이랑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지원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오늘 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과 관련된 그 부서의 성과랑 핵심 과제 또 그리고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건의사항이나 정책에 대한 제안들은 뭐 자유스럽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아마 나무 팔러 가셔야 된다고 아까 저한테 얘기하셨는데 좋은 것 같아요. 네, 좋은 나무 많이 무슨 나무 파신다 그랬죠? 조경수. 네, 조경수랑 특수모, 뭐 임산물도 판매하고요. 10,000원부터 뭐 2, 3,000원, 5천만 원짜리도 팔고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 여기 그 탁자에 놓여진 그 다과 있잖아요. 이것도 임산물입니다. 네. 네, 여기 그 저는 계속 먹고 있는데 여러분들 뭐 드시면서 하세요. 네. 우리 탁상인 우리 그 지금 위원장님이시죠? 네. 네. 교육청년분과위원회 위원장. 네. 우리 먼저 말씀하시고 가셔야 되는 거 이석하셔야 된다고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현재 임업은 기성 임업인, 어른 임업인들도 좀 접근하기 힘든 분야로 점점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야 매입 자금이나 운영 자금 지원 사업이 이제 융자로 내려오는데요. 현재 기성 임업인들도 실행을 못하고 포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 임야 매입 자금 같은 경우에는 임야를 공시지가로 산림조합에서 평가를 합니다. 산림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는 한 1,000원, 2,000원 뭐 이렇게 엄청 낮게 형성이 되어 있고 논에 비해서 그만한 단가가 맞지 않다 보니까 1억을 주고 산을 사야 하는데 산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융자로 뭐 4천이나 5천만 원밖에 안 나온다라고 평가가 나오면 이제 기존 기성 임업인들도 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전에는 실거래가로 좀 해주셨는데 점점 더 이제 산림조합에서 공시지가로 이제 그 임야를 낮게 평가를 하다 보니까 좀 많은 문제점이 생기고 있고요. 운영자금 융자에 관한 것들도 실제 예시를 말씀을 드리면 1억을 융자 지원 사업을 받았어요. 그런데 산을 가지고 2억 정도 구매를 해서 복합 경영을 3억 정도 투자한 산을 가지고 있으면 실제 5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는데 5억에 투자된 산을 평가를 받아보니 2천만 원 정도밖에 융자가 안 된다라고 실제로 나와서 개인 신용 대출로 해가지고 5천만 원 정도, 5천 원 포기하고 5천만 원만 그 운영 자금으로 이제 받으시는 경우도 있으시고 이제 주변의 다른 어른분들이 다들 1억을 신청을 했다. 1억을 다시 다 받는 경우에는 좀 단가가 높은 밭을 가지고 계신다든지 아니면 집을 담보로 이렇게 잡힌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 자금을 융자를 받지 담보가 없는 청년들은 뭐 손도 내밀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저희는 집도 없고 뭐 밭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시도조차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모 사업인데요. 공모 사업이 원래는 8대2로 진행이 되다가 많은 이유에서 이제 6대4로 지금 변환이 되어 있어요. 6대4로 변환이 되어 있고
그리고 세부 비목을 이제 종자나 인건비나 이런 것들 실제 우리가 소득을 낼 수 있는 기본 그 작물에 대한 지원보다는 시설이나 뭐 가꾸기라든지 쓰지 않아야 되는 그런 세목들의 그 몇 퍼센트 이상으로는 쓸 수 없다라는 그런 한정들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좀 현실과 괴리감이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3억이라는 공모 사업을 지원을 하면 6대 4기 때문에 청년이 그걸 지원했을 경우에는 현금으로 1억 2천을 현금을 들고 있어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뭔가 노하우가 없이는 돈이 더 들어갑니다. 업자들한테 먼저 이걸 시공을 해달라 부탁도 해야 하고 안 되는 부분들을 자부담으로 메꾸려면 최소 1억 5천 이상은 현금으로 필요한 사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융자로 되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공모 사업 자체가 경쟁률이 되게 높았거든요. 근데 6대 4로 바뀌고 종잣대나 이런 것들도 많이 다운이 되고 못 쓰게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 임업인에 신청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청년 임업인들 같은 경우에도 1억 이상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특히 임업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업처럼 청착농 이제 지원 정착금이나 이런 생활비를 받지를 못하거든요. 임업이기 때문에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임산물을 심어놓고 3년에서 5년 동안 첫 수익이 날 때까지 생활비도 충당을 해야 하고 이런 보조금이나 지원 사업을 받았을 때 그 자금도 충당을 해야 하는데 최소 3억, 5억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이 바닥에서 버티지 그러지 않고서는 좀 섣불리 저는 추천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 임업인들한테. 좀 그 두 가지를 좀 안건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청년들 얘기를 먼저 들을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 분야 얘기를 먼저 들을까요? 네. 청년 시작했으니까 청년 얘기를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청년들의 기준이 이제 좀 다양하긴 합니다만 25살부터가 청년이죠. 만 19세부터 청년. 네, 원래 이제 법에는 여러 법이 있긴 한데, 그죠? 네. 네 왜냐하면 청소년이 9살부터 24살까지가 청소년이거든요. 청소년 기본법에. 청년 기본법에는 아마 25살부터 39살까지. 근데 9살까지인지 34살까지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우리 네, 제가 멀리서 잘 안 보여. 송호종 청년회장님. 네. 네, 마이크 쓰시죠. 네. 예, 안녕하십니까. 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는 김인호 산림청장님을 비롯한 산림청 관계자분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에서 임업을 하고 있는 2세대 독림가로서 산림사업 정책자금의 자녀 승계 문제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라 생각하여 오늘 감히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오늘 받으신 그 유인물의 30페이지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이 건에 대해서 산림청으로부터 이미 시행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고 감사하게도 빠르고 친절한 피드백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일선 현장에서는 구체적인 지침의 부재로 인해서 제도가 원활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산림청에서는 증여를 통한 채무 인수가 현재도 가능하다고 설명을 주셨습니다만 실제 전국의 산림조합 어디에서도 이를 승인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 일선 창구에 문의하면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답변만 돌아오고 있습니다. 즉 규정상 가능하다는 해석과 현장에서 실제로 집행되는 현실 사이에 좀 상당한 간극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가지 건의 말씀 올리고자 하는 사항은 산림청에서 안내해 주신 이러한 지침이 산림조합 현장 창구에서 채무 인수의 정당한 근거로 통용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병행해 주시기를 정중히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정책 자금은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 숲을 가꾸겠다는 임업인과 국가 간의 약속이라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평생 일구신 숲이 자녀에게 명예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확실한 지침 전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말을 참 조리 있게 잘 정리해 오셨네요. 네, 아주 너무 좋았습니다. 그 우리 요 부분은 사유림 경영 소득과에서 바로 지금 대응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뭐 일단은 기시는 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그 시행될 수 있는 여건은 아닌 듯한 분위기네요, 그죠? 그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우리 한국전문임업인협회 유형욱 청년위원 심호흡 한번 하시고. 네, 네. 빨간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네, 됐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실까요? 너무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네네, 했어요. 알겠습니다. 네, 10cm 정도. 네. 그리고 다리를 모은다. 네. 허리를 세운다. 네, 중요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은호 청장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지금 충북보원에서 대추를 재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대추 관련돼서 저희가 증식 관련된 연구까지 이제 대학원 통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귀산촌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제가 3년 차에 접었습니다. 근데 제가 앞선 이제 건의사항으로 이렇게 제출해드렸고 이에 따라 조치 계획을 내려주신 내용에 대해서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현재 제가 직접 뛰어보니까 정말 어려운 점이 좀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일단 품질 관리. 앞서서 말씀드린 여기 내용을 그냥 함축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전체적으로 품질이 많이 좀 떨어진다는 거. 그게 이제 국민분들이 임산물, 대추라는 이제 임산물에 대해서 좀 많이 안 좋게 보시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이제 온라인에서 직접 판매를 하고 있고 고객분들의 이런 피드백을 받고 있긴 한데 제가 3년 동안 직접 이렇게 재배를 하면서 뭔가 지자체의 지원, 이제 산림청의 지원 이외에 이제 임업인의 노력으로 이런 이제 국민분들의 이런 이제 호응, 이 대추라는 임산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들어보면은 임산물이라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대추는 그냥 농산물이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예요. 제가 1년에 온라인 판매로만 거의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8천만 원 정도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그분들한테 저도 정말 수고롭게도 한 분 한 분씩 다 말씀드렸습니다. 대추라는 작물에 대해서 혹시 농산물, 저희는 임산물이라고 하지만 혹시 농산물로 이렇게 알고 계신 거 아니냐? 다들 농산물로 알고 계십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뭐 임업진흥원,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뭐 K-포레스트 푸드라든지 아니면 이제 산림 전용 이제 이런 이제 마크나 이런 심볼을 사용하셔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하고 계신데 사실 제가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자면 임산물이라는 것이 과연 마케팅에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서 저희가 좀 그래도 온라인 시장에서 먹히려면 뭔가 차별화가 돼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저탄소로 이제 보온 대추에선 최초로 지금 저탄소 인증을 받았고요. 이에 따라서 뭔가 산림청이라든지 임업진흥원에서 이 내용이 만약에 들어가면 뭔가 좀 이제 지구의 환경까지 생각하는 먹거리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작년에 이제 산림조합중앙회에서도 한번 이렇게 간담회를 했었어요. 그리고 임업진흥원 통해서 간담회를 했는데 담당자분들은 이게 뭔지도 모르더라고요. 저탄소 농산물이 뭔지도.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봤자 결국 그분들은 차라리 무농약으로 재배하시거나 유기농 재배하셔서 저희 쪽에서 기관 인증하는 것 같다 파시죠 라고 하는데 소비자분들은 뭐 산에서 자라고 농산물이고 다 좋습니다. 근데 먹었을 때 맛이 있어야죠. 그리고 정확하게 뭔가 표기가 된다든지 해가지고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얻는 베네핏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홍보라는 방향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라는 문제가 첫 번째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여기에도 현재 시행하시고 계시고 수용해주신 내용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대추라는 작목이 한 90년대 제가 듣기로는 한 8, 90년대부터 이제 보훈에서는 많은 지원과 아니면 이런 그런 기술 지원이라든지 자금 지원을 통해서 많이 육성이 돼 왔고 현재도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과거보다 못하대요. 고객분들이 보시기엔 과거보다 못하다. 기후 위기라든지 아니면 재배 역량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당연히 뭐 이런 피해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당도가 떨어진다든지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근데 이렇게 자금 지원이 되고 이렇게 뭐 아니면 지자체에서 이런 연구기관이라든지 농림부라든지 이쪽에서 연구를 통해서 계속 개발은 하셨다는데
평균적인 품질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자금은 지원했는데 이에 따라 뭔가 결과물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20년, 30년, 지금 40년이에요. 40년 동안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더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을 제가 어떤 실험적인 방법을 통해서 좀 개선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 지자체가 생각하는 그런 시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품질 대응 방안이라는 게 너무 충돌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방안과 그쪽이 생각하는 그런 이제 대응 방안이 너무 다른데 그러면은 그 반대되는 뭔가 트랙을 가지고서 이렇게 품질이라든지 생산성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가 잘못된 건가? 아니면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이 잘못된 건가? 여기에 따른 차이에 의해 가지고 과연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이 예산이 이렇게 흘러가는 게 맞나? 이렇게 집행되는 게 맞나? 대표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품질은 떨어지고 있는데 뭐 비가림, 예를 들면 이상 기후를 대응하기 위해서 차광막을 도포한다든지 이제 빛이 투과되는 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차광막 도포 아니면 페인트 도포를 해요. 근데 실제로 이거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할 만한 내용들이 저는 이제 실제로 해봤으니까 있는데 불구하고 이런 예산이 계속 투입하고 이에 따라서 농민들 실제 그걸 해봤던 농민들은 2번 다시는 안 하겠대요. 근데 이런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실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예산을 적절히 투입했을 때 이거에 따라서 뭔가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좀 예산을 집행해 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좀 처음에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저는 2가지로 좀 이렇게 마무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임업인의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청장으로 있는 동안은 제일 우선이 청년의 미래의 산림청과 산림 분야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미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아들이 이제 30대인데 그들이 산림청의 공무원이 되고 싶을까? 또 산림과 관련된 임업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을까? 여기 있는 우리 후배들, 우리 또 2세들에게 또는 다음 세대들에게 임업을 추천할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어려운 일인데 최전방에서 열심히 해주시면서 문제도 제기해 주셔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현장의 요구와 현장의 변화를 정책이나 행정이 따라가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고 우리가 청취하는 이유, 경청하는 이유는 바로 따라가 주는 것만으로도 좋은 거잖아요. 지금 얘기하듯이 품질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대추는 임산물이 아니라는지 임산물인지 모르는 사람이 저였어요. 저도 그 산림청장이 되고 임산물이 79개 종목이 있다는 걸 알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좀 이따 얘기할 표고는 어떤 거는 임산물이고 어떤 거는 또 농산물이에요. 이게 아주 애매한 구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방안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예산의 실효성을 굉장히 지적해 주셨는데 정말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쓸모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하고요. 오늘 얘기 말고 젊은 분들은 따로 한번 날 잡아서 1박 2일로 여러분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들 다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김윤영 백두표고. 네. 제가 표고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백두표고 대표 김윤영입니다. 우선 또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서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청년 임업인에 대한 산림청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인 노고에 정말 감동을 항상 받고 있습니다. 특히 또 임업 스마트팜 도입 정책이 올해 시행 예정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현장의 건의 사항을 염두에 두고 정책으로 준비해 주신 산림청 관계자분들께 항상 그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표고버섯 재배 9년 차가 됐습니다. 저 상주에 이제 귀산촌을 한 지 9년 차가 되었고요. 임업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겪은 좀 현실적인 어려움과 이에 대한 정책적 보완 그런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은 제가 4가지 정도 건의를 드렸었는데요. 큰 골자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또 현재 임업은 고비용 구조와 장기간 재배, 또 장기간 관리 기간이라는 산업적 특성으로 인해 청년이 처음 도전하기에는 부담이 큰 분야입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행정학과를 전공했는데요. 또 임업 관련 전공이나 가족 단위 기존 기반 없는 청년의 경우 토지 확보와 초기 투자 그리고 장기간의 소득 공백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구조로 인해 임업 창업을 선택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건은 임업에 대한 관심이나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진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청년 임업인의 저변 확대를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원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임업이 본질적으로 장기 산업이라는 점에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저도 다만 그 장기성을 버틸 수 있도록 돕는 중간 단계의 정책적 설계는 현장에서 느끼기에 아직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 임업인이 단기에서 중기로 그리고 장기까지 가는 단계적 정착할 수 있는 산림 경영 모델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단기 단계에서는 수학 이전 기간 동안에 최소한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소량의 생산물을 가공하거나 지역에 로컬 판매를 하거나 체험이나 외식 연계 그 소량이라도 가능하도록 작지만 실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활동이 임업 경영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연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중기 단계에서는 생산에 더해 더 크게 가공이나 유통, 브랜딩으로 연결되는 실증 중심의 지원을 통해 청년 임업인의 수익 모델을 검증하고 사업을 안정화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단계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거친 청년 임업인이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주체로 정착하고 지역 단위의 생산자 조직이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기를 좀 기대합니다. 저희 청년 임업인은 그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니라 앞으로 저희 살림을 같이 이끌어갈 중요한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논의가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집니다. 네. 우리 다음은 아마 한국 전문 임업인 협회 청년 위원들이 쭉 오셨고 오늘 김유영 대표님은 청년 위원은 아니세요? 저는 홍보위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한국 전문 그래요? 임업 네. 위원. 그 표고를 그러면 지금 임산물 입장에서 지금 생산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목재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표고가 나올 수 있게. 네, 그리고 그죠? 배지 생산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네. 임산물로 또 포함이 돼 있고요. 네네. 또 제가 임야를 통해서 산림 경영을 초창기에 귀산촌한 다음에 그걸 추진하려고 했지만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좀 추진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소득을 낼 수 있게 배지 표고를 생산하게 돼서 그쪽으로 다시 전환을 하게 된 케이스고요. 그러니까 중국산을 쓰지 않으시고.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중국산과 국내산의 문제 때문에 갈등도 좀 있고 네. 제가 그 부분을 굉장히 공부를 좀 했거든요. 네. 저도 청량 그만두고 표고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표고는 굉장히 중요한 건강식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서 나느냐에 따라서 임산물일 수도 있고 농산물일 수도 있더라고요. 여하튼 파이팅 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한국 전문 임업인 홍천군의 부회장이신 김미정 부회장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홍천군 한국전문임업인협회 홍천군 부회장 김미정입니다. 저는 따로 건의사항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그냥 이제 몇 가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는 이제 홍천 쪽, 경기도 쪽이랑 이제 많이 접해 있어서 재선충 같은 경우를 어떻게 지금 하실 계획이신지 많이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그것도 그렇고 또 잠시만요. 그리고 임도 같은 경우 지금 홍천에 그 대한민국 1호 임도가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걸 관련해서 지금 행사를 여러 번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근데 한국 전문 임업인 협회 협조를 구하지 않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있어서 굉장히 좀 불편한 점이 있어서 그거에 관련해서 혹시 임도를 관광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의견을 한번 여쭙고자 나왔습니다. 네. 불편하지 않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 살짝 얘기해 주시죠. 아마 그 홍천에 있는 상호안리 임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
뭐 공개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 끝나고 저한테 구체적으로 좀 저도 좀 궁금합니다. 갑자기 이게 아. 임도가 어떻게 보면 우리 임업인들이 편하게 쓰시라고 만든 건데 이게 네네. 뭔가 좀 불편함을 초래했다 그러니까 요거 아. 지금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네, 지금 말씀드릴 수도 예, 있는데 예. 이게 좀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도 있는 상황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그걸 뭐 1호 트래킹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축제처럼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특정 의원님들이 이제 진행을 하고 계시니까 이제 저희 입장으로서는 이게 너무 정치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너무 이제 뭐 축제가 돼서 뭐 저희 지역 주민들한테 뭐 도움이 되거나 이러면 저희도 좋게 생각되지만 전혀 그거랑 관계없이 흘러가니까 저희도 당황스럽고요. 저희 뭐 전문 임업인 협회에 전혀 뭐 협조나 이런 것도 전혀 구하지 않고 진행이 되고 있으니 저희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인 거죠. 네. 내용이 이용상의 불편함이 아니라 자기네들과 의논을 안 하니까 좀 그런 거에 대한 불편함인데 그건 불편하다고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협의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먼저 1회 때 저희가 협의를 했었어요. 근데 2회 때는 저희랑 협의를 하질 않고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홍보가 그건 이제 크게 홍천 이루어지진 국유림관리소에서 진행되는 거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 뭐 불편하지 않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지리담의 문준호 대표님, 네, 시간상 좀 가능하면 이제 짧게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구례군 이제 전문 임업인 협회 이제 회장을 맡고 있는 문준호입니다. 네. 전라남도에서 왔고요. 지금 아까 이제 먼저 가야 된 탁상인 친구와 전라남도에서 청년 임업인 양성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 제가 제안 드린 부분들은 32, 33, 34페이지가 다 청년 임업인 양성을 위한 것들만 제안 드렸습니다. 드리고 싶은 제안들은 많지만 좀 양성에 집중될 수 있는 부분들로만 제가 제안 드렸고 일단 같이 좀 논의를 하고 나눠서 좀 여기서 제안하자라고 해서 얘기는 하고 온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청년 임업인들이 지역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설명을 해줬겠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기성세대들조차도 산을 구하기 쉽지 않고 저희 구례 같은 경우는 78%가 산으로 되어 있지만 이 78%가 대부분 사유리 많은 큰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제안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은 국유림이나 공유림들 좀 임대라도 얻을 수 있도록 청년 임업인들이 그 지역에서 커뮤니티를 형성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제일 큰 단체인 뭐 전문 임업인 협회가 있지만 이 협회 특성상 가입 기준이 너무 어렵고 내려오더라도 그 지역에서 정보를 얻거나 좀 가이드라인을 좀 얻어야 되는데 진흥원에서 제안하는 가이드라인은 기본적인 이제 그냥 어떤 임산물 하세요라고는 제안을 해줄 수 있지만 그 지역에 맞는 가이드라인이 그 지역의 커뮤니티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땅을 구해서 이제 임업 후계자라는 증명서가 나와야 되는데 그 가입 기준을 좀 완화시켜 주셨으면 해서 제가 가공 분야, 관광 분야를 따로 또 추가를 해달라고 제안드렸거든요. 농업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427라는 단체를 운영합니다. 청년 임업인용. 그런데 임업 후계자 또한도 가입 기준이 조금 완화되기 어렵다고 하면은 산림과에서 직접 청년 임업인이나 예비 임업인용 관련 단체를 신설해서 좀 그 지역에 자리 잡을 수 정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지원 사업 이제 가입 기준 완화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임업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여기는 청년이 많이 없고 지금 시작점에 놓여 있는 분야다 보니 고령화 특성상 좀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물론 산림청에서는 신청자가 적다라고 이제 수치만 볼 수밖에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청년 임업인이 아직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지도랑 다 관련돼 있는 부분이라 생각해서 많은 선례들이 나와줘야 임업이 인지도가 올라가고 임산물 인지도가 올라갈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가공품들 또한 45세, 49세로라도 늘려줘서 경쟁이 아닌 많은 선례들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임업이란 분야는 시작점에 놓여 있고 저 또한 7년 전에 귀촌해서 열심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2차 가공까지 했지만 현실적으로 1차랑 2차 가공 저 혼자 둘 다 할 수 없습니다. 가공품 2개 나왔을 때 저는
1차 고사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못 볼 정도로 2차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가공은 가공, 1차는 1차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임업부계자 가입 기준이 좀 변경되길 바라면서 농업처럼 트렌디하게 변화할 수 있도록 임업에 대한 좀 더 가입 기준 완화를 청장님께서 많이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민병선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서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민병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건의사항은 따로 없고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제 저는 직접 톱밥배지를 생산해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중국산 톱밥배지 국내산 표시 관련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네. 네, 그 부분을 좀 표시 기준 강화하고 단속을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단속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네, 뭐 꼭 단속 꼭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이윤지 네. 대표님, 소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솔나무병원에서 대표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이윤지라고 합니다. 저도 따로 사전 건의사항은 올리지 못했는데 오늘 지금 발언 기회를 주신 만큼 청년 나무의사로서 한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사회 전반적으로 좀 경력이 있는 인재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청년들이 실질적인 전문성이랑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는 좀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무의사 분야 역시 자격증 취득 이후에 좀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나무의사 인턴십 같은 제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는데 일반 민간 기업에서 인력을 수용하고 또 교육까지 담당하기에는 좀 상당한 부담이 되고 지속 가능한 운영에도 좀 제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의견은 청 차원에서 예를 들어 도시숲 지원센터와 같은 그런 산림청 인증 기관이 특정 분야의 교육을 맡아서 좀 실무 중심의 그 업무를 배울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면 청년들이 좀 의미 있게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시로 현재 진행 중인 수목원 전문가 양성과정 같은 사례와 같이 단기적인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3개월 좀 짧아도 6개월 정도 이상은 장기적으로 교육 일정을 잡아서 좀 분야별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이 확대가 된다면 산림 관련 분야에서 일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역량 강화 그리고 진로 형성과 같은 것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청년들의 목소리였고요. 더 많은 청년들의 목소리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사회 분야 쪽은 청년들의 진입들은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중요한 중장년들의 어떤 활동들 측면에서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 한국숲유치원협회 강신영 회장님부터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청소년, 청년의 나이 연령 기준을 잠시 말씀해 주셨죠. 근데 유아는 도대체 몇 세 아이들을 말할까요? 0세부터 8세까지를 넓은 의미로 잡고 있는데 한국숲유치원협회는 전국에 인가되어진 정규 유치원과 어린이집 1,300개가 회원기관으로 있고요. 거기에 우리가 품고 있는 아이들이 10만 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요즘 가장 중요하게 한국숲유치원협회에서 하는 활동 중에 제일 큰 것은 자기들이 숲을 지키는 숲지킴이라며 한국 유아숲 사랑단을 만들어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산불 났을 때 이제 산림청하고 조금 뒤늦게 이렇게 지원이 돼서 빨간색 산불 조심 깃발 있잖아요. 그게 한 지회당 30개밖에 안 왔거든요. 그랬는데 각자 지회 회원들이 자비로 그걸 만들어가지고 부모들에게 다 나눠줘서 차에 꽂고 다니게 하고 아이들이 또 기금을 모금해서 같이 동참하면서 자기가 진짜 숲을 지키는 사람. 왜냐? 아이들이 지금 머무르고 매일 나가는 숲은 저희는 한국숲유치원협회는 일주일에 2번 이상, 한 번 나가면 3시간 이상 숲을 교실처럼 또 하나의 교실로 활동하는 그런 단체의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교실이에요. 생활 공간이자 놀이 공간인 이 숲을 정말 사랑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보면서
제 마음에 크게 다가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그 국민 녹색 행복 시대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교육이나 저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한 삶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을까로 귀결될 수 있는데 아이들은 이미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선생님들과 함께 유아숲 사랑단 활동도 하면서 숲에서 할 수 있는 탄소 중립, 또 생명 존중, 숲사랑, 우린 이걸 탄생숲 활동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활동들을 잘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또 잘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돼야겠다. 아까 재난 예방 대응 이런 것이 우리 산림청의 첫 번째 중요한 정책이자 방향이고 과제예요. 그거보다 그렇죠? 그런데 이 재난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더 예방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방 안에는 재난은 대부분 자연적인 어쩔 수 없는 재해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이 준비해서 피할 수 있는 재난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걸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을 키워내는 것, 유아기고 교육에 있어서 우리 청장님께서는 오랫동안 학교수 운동도 하셨고 또 오랫동안 교육의 또 현장과 이론을 접목한 전문가시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이 든든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이 산림청에서 펼쳐지는 정책과 현장에서의 교육과 실천들이 정말 잘 균형을 이루고 나아가리라는 희망찬 느낌을 받으면서요. 제 정면에 계신데 우리 청장님들의 녹색 아우라가 촥 이렇게 보이는 느낌을 제가 받아요. 참고로 저는 유치원 이름도 초록빛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숲에 나가서 숲을 사랑하는 것뿐 아니라 삶 속에 온전히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아마 이런 청년 임업들이 될 확률이 일반 유치원보다 많겠죠. 그죠? 예, 청년 임업인들 계신데 또 그 아이들이 자라서 훨씬 더 풍부한 마음을 가진 이 세계를 미래를 이끌고 갈 정말 그런 아이들로 자라리라는 생각에 저희가 열심히 뛰고 서두가 길었습니다만 4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저희 단체가 너무 오매불망 바라는 일이 있습니다. 작년에 6월 10일 날 국회에서 전국 유아숲 교육대회를 크게 열었습니다. 그때 많이들 참석을 해주셨고요. 그 아이들의 함성과 바람이 아마 여야를 막론하여 의원들 모두 마음을 울렸고 저는 그래서 올해는 6월 달에 제1회 대한민국 어린이 숲날 기념대회로 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졌는데 이게 법이 아까도 과장님 또 말씀 들어보니까 많은 법이 이렇게 올라왔지만 계류되어 있고 되게 많다 하셔요. 근데 그 어느 예방보다 사실은 유아기 때 하는 것이 가성비가 제일 크고 제일 확실한 효과가 나거든요. 아이들이 어린이 숲날 지정이 되어서 마음껏 환호하며 숲 교육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유아숲 사랑단이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 위에서 지금 한국 청소년 숲사랑단 이사장님 옆에 계신데 그런 안정된 제도와 기반에서 힘차게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잘 연계되고 이어져 유치원에서 잘 키워서 어린이집에서 키워서 한국 숲사랑단 이들이 우리나라를 책임질 녹색 인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올해는 저희가 이 함께하는 탄생숲 캠페인 안에 유아숲사랑단이 전국적으로 링크해서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4월 3일을 저희 나름으로는 어린이 식목일이라고 우리 안에 선포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나무 심고 숲을 가꾸며 또 활용하고 그 안에서 자라는 그런 활동들을 할 겁니다. 그리고 7월 7일 또 9월 9일을 해서 우리가 함께 탄소 발자국 걸어가는 활동 7월 7일 그다음에 프리마켓에서 아이들 스스로 애쓴 것들을 공헌하는 그런 경험도 키워줄 생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작년 국회에서 행사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정말 출렁였거든요. 우리 산림청 산하의 유관 기관들이 그 한마당에 모두 모이셔서 연대하고 협력해 주시고 그 안에서 그 국회마당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 바로 한 계절 전의 겨울에 얼마나 삼엄하고 엄중하고 우리를 슬프게 했던 그 마당이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한 꽃밭 같은 곳으로 지냈거든요. 그래서 각 지회에서도 지역별로 산림청 유관기관과 각 지회와 각 지역에서도 잘 연결되고 서로 협력하고 지원하고 아이들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다음 네 번째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산림청에서 굉장히 저희랑 같이 의논하시면서 그 산림 교육 홍보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이게 영상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청장님 보셨을까요? 네, 이것을 방영하는 기간이 되게 짧았어요. 거기에 출연하는 이제 아이들 뭐 모델 문제도 있고 했다는데 이게 그냥 묻히기는 너무나 좋은 내용을 담고 있고 아름다워서 이것을 좀 추가로 더 활용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방안의 고민을 좀 요청드리면서 예, 조금 길기는 했지만 승리전협회가 품고 있는 마음을 그냥 초록초록한 공기 속에서 우리 산림인들 또 청장님 모시고 마음껏 풀어놓으니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말씀을 진짜 잘하시네요. 아이고. 우리 손용훈 이사장님. 네. 제가 어제 날짜로 그 신임 이사장이 됐습니다. 1989년도에 한 그루 녹색해라라는 이름으로 이강산을 푸르게 하자 하는 의지를 가진 젊은이들이 모여서 나무 한 그루씩 심는 과정을 하다가 91년도에 산림청에 이제 단체로 등록이 돼서 지금 홍릉 안에 저희 사무실을 갖고 있을 정도로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초창기 때부터 매년 초중고생들을 대상으로 약 3만 명씩 100일장 글짓기 대회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그들한테 이 저변의 그 산림에 대한 우리 인류한테 주는 이점, 우리가 어떻게 심고 어떻게 가꿔야 된다라고 하는 기체 아래 지금까지 약 한 77만 명 정도의 그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켰고 또 거기서 감동받은 분들이 자기 전공을 이쪽으로 해서 또 이 자리에도 또 과장님으로 한 분 또 앉아 계십니다. 우리 최소희 회장님이 우리 그린레인저 출신이시고요. 또 그때 또 강의해 주신 대학 교수님으로 계셨던 우리 청장님께서 또 여기에 또 청장님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젊은 분들의 얘기는 현업에서 그것이 자기 사업과 연결된 부분이라고 하면 저희 그린레인저는 어떻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이권 사업적인 것이 아니라 비영리 단체로서 국민들 저변에 아까 우리 유치원 때부터 교육받은 사람들이 또 넘어와서 초중고 젊은 사람들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의식 전체를 뿌리자는 겁니다. 일본의 그 산불 빈도가 우리나라의 8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일본은 그 바닷가에 있다 보니까 습도가 높고 또 일본은 나무 수종이 화렵수가 많아요. 산호 화렵수가 많죠. 네. 그래서 그런가 하면 또 그 사람들은 나무를 심을 때 정책적으로 침엽수, 송진 있는 침엽수하고 화렵수를 사이사이에 심어서 불 피는 것을 약간 억제하는 효과를 또 주는 그러한 조림 사업을 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난히도 많은 그 감벌의 임도를 굉장히 조직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고요.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계적으로 산불이 많은 지역, 뭐 호주, 미국, 뭐 이렇게 쭉 보면 미국은 이제 스모키 베어라고 그래가지고 이 산은 내가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그 운동이 확산되어 있고 호주는 이제 부시 파워 에듀케이션을 통해서 또 그거를 확산시키고 일본은 이제 BFC라고 해서 소방소년단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도 굉장히 저변 확대를 하고 있죠. 한국은 이제 명예산림감시원이나 뭐 희망의 숲을 통해서 저희 같은 그 그린레인저 이러한 사단법인 비영리 단체가 그린레인저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약 77만 명을 교육 및 홍보, 저변 확대 활동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우리나라의 그 큰 대형 산불이 2017년, 19년, 20년, 22년, 특히 25년 작년에는 경북 의성 안동에 약 10만 헥타르를 태우는 어마어마한 기염을 토하는 산불이 있었고요. 그 전에 울진 삼척에 21만 헥타르, 뭐 안동에 2천 헥타르. 나머지는 작지만 22년, 25년에는 단위가 너무 컸어요. 그러면 이거는 산림청에서만 관리할 것이 아니고 소방서에서만 관리할 것이 아니고 합동으로 PF팀을 구성해서 자 우리가 1만 헥타르가 불나서 거기에 동원되는 인력으로 끌 때부터 해가지고 그거를 재생시키는 과정에 물론 여기 산림과학원장님 계시겠지만
이런 그 속각분들이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때 들어가는 사회적 간접 비용을 따지면 우리가 임도라든가 아니면 산에 나뭇가지, 낙엽 이런 것들이 겨울에는 양분을 써야 되는데 봄 3, 4, 5월 달이 불이 나니 그 전 단계, 지금 단계입니다. 1월, 2월 달 요때 가지치기도 하고 그 안에 있는 불이 잘 붙는 그러한 그 낙엽 같은 것도 다 치운다면 그 비용이 나중에 불 났을 때 그걸 치우는 비용보다 10분의 1 아니면 뭐 100분의 1밖에 안 들 것 같아요. 저는 제 직업이 시행 및 시공 건설사를 하는데요. 설계해서 잘못된 걸 찾으면 연필값 1원 10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근데 허가 때 찾으면 100원이 들어가요. 시공 전에 찾으면 1000원이 들어가고 시공 끝나고 나면 10,000원이 들어가고 시공 다 끝나고 사람이 살다가 어디 물 새갖고 아랫집에 천장 물 떨어져갖고 도배까지 다시 하려면 10,000배가 들어갑니다. 10,000배가. 그래서 이게 사전에 예방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아주 뿌리 깊게 저는 인식하고 있어서 산림청과 소방청에 물론 소방서는 청이 있고 소방서는 또 지방자치단체이긴 하지만 거기하고 연계 TFT를 꾸려서 1헥타르가 탈 때 들어가는 사회 간접 비용이 얼마냐. 아마 천문학적인 숫자일 겁니다. 근데 그건 눈에 보이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산소 배출부터 해가지고 지금 도쿄 의정서가 이제 발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돈으로 따지면 아마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왔다 갔다 할 정도일 가능성도 많아요. 그렇다면 그중에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 정말 1000분의 1만 써도 어마어마한 그 예산 절감 및 예방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저희 그린 레인저나 아니면 여기 지금 유아원부터라든가 아니면 나머지 이런 사회 단체에서 저변학대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인색해요. 과거에 수의계약으로 하던 거를 이제는 2천만 원 이상은 입찰을 봐라. 아니 봉사하겠다고 하는데 당신들 입찰 봐서 봉사하라고 하는 거는 좀 이상한 거예요. 물론 NGO 단체에서 돈만 쓸데없이 써먹고 그런 상황들이 잘못 보고돼가지고 그런 단체들이 전혀 없다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도 좀 예산을 과감하게 저변 확대 차원으로 나중에 1헥타르, 10헥타르, 10만 헥타르 물 타갔을 때 수백조가 나갈 거 생각하면은 돈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균형 있는 예산 집행이라는 차원에서 우리 청장님께서 앞으로 환경비 한관도 하시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좀 방향을 잡아가지고 그런 정책적인 차원에서는 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또 강신영 숲유치원협회 회장님. 네. 하셨고요. 네. 정진화 회장님. 다리 모았습니다. 네네. 아니 그래도 안녕하십니까. 한국산림복지전문업협회 회장 정진아입니다. 제가 한 2페이지 정도 준비해 왔는데 이제 중간이에요. 제가 사실은 매일 산림청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우리 청장님하고 과장님, 특히 우리 산림복지 과장님 말씀하시는 걸 빼놓지 않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뵙고 있으니까 굉장히 피곤해 보이시네요. 그래서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 현안 문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위탁 제한 시기라서 이 현안 부분에요. 페이지 49페이지입니다. 저희 현재 위탁 사업을 받으면 산림교육 실적이 저희 9년차 지금 위탁을 받고 있는데 실적이 매년 상승하다 보니까 처음에 산림복지 전문업이 위탁을 받았을 때는 전문업들이 이제 민간에서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 이 사업 자체가 활성화되고 프로그램이 좀 높아지는구나. 프로그램의 질이 높아진다는 걸 스스로 느꼈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됩니다. 실적을 메꾸기가 너무 힘들어서 정량 실적에 맞춰서 가려고 하다 보니 결국은 취약계층, 정말 취약계층인 뭐 몇 명 있는 유치원 또 뭐 몇 분 안 계시는 지역으로는 저희가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적 부분을 좀 많이 감안해 주셔서 측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 전문업들은 사실은 하드웨어가 없는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중간 보고나 모든 보고에 합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쟁사한테 모든 걸 다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서 그 부분들은 앞으로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제안은 안 드렸지만 사실은 산림재난 지금
재단이 생기고 그 교육을 저희 산림복지 전문업에 좀 많은 배정을 해주시면 저희 전문가들하고 함께 지금 현실적으로 산림복지 전문업이 굉장히 어려운 게 산림청에서도 그렇고 산림복지진흥원에서도 그렇고 산림복지 전문업을 만드셔 놓고 산림복지 전문가하고 다이렉트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십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 전문업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 전문업은 제가 산림복지 과장님께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전문가하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전문가들하고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 노하우가 이 노출되는 거는 좀 문제네요. 네, 그죠? 근본적으로 문제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박구원 회장님. 네.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분위기가 좋고 그다음에 또 저 같은 경우에는 42페이지와 43페이지가 저희 관련 내용인데 이미 피드백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지만 그 두 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림 휴양 복지학회는 현상과 미래를 예측하는 학술 단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그 휴양 발전 역사를 보면은 산을 가꾸어서 그것을 이용으로 촉진해 왔고 그 이용을 다시 복지로 넘어오고 그 복지의 현상은 일반 계층에서 사회 전반으로 그다음에 또 그것이 하나의 서비스 산업으로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숲과 국민과 생산성 이것들을 연결하는 가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산림 휴양, 숲으로 이동을 촉진하는 산림 휴양, 그다음에 그것들을 하나의 활동과 산업으로 이끌어 나가는 복지, 이 두 가지가 각각의 사업, 각각의 단체를 묶는 가교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코로나 시대를 맞고 그 공백 기간을 거치면서 이 학회와 관과 사업의 관계가 조금 느슨해진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더 정책과 사업과 어떤 필요성의 것들을 같이 좀 협력을 촉진해 나가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제안을 드려봅니다. 두 번째는 저희 학회가 크게 보면 산림과 휴양 복지인데 이게 30년이 올해 12월이 됩니다. 한국의 숲을 가꾼 이후에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고 활용해 나갈 것인가를 정부와 계속 같이 이끌어온 것이 저희 학회인데 마침 30주년을 맞고 그 행사를 저희는 대단히 촉진제로 활용해 나가고자 큰 규모의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에는 어려우시겠지만 총장님께서 반드시 좀 오셔갖고 축사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격려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네.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임희경 회장님. 네. 네, 한국산림치유지도사협회 임희경입니다. 제 아래에 있는 분들의 발언권 시간 보장을 위해서 최대한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꽤나 많이 제안을 드렸고 대부분 대답을 받았는데요. 요거 관련해서 저희의 의사가 조금 명확하게 전달 안 된 부분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고요. 8번 사항에 있어서는 1, 2급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용역 사업이나 이런 것에서는 분명 없이 지켜지고 있지만 그 외 사업에서는 또는 지자체에서 고용하거나 할 때 별도로 할 때 저희 춘천이 제가 주로 거주하고 있는 춘천에서도 이런 일이 있고 부산에도 이런 일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숲 코디네이터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한 일주일 정도 일반인들을 교육시킨 다음에 실제 활동은 산림치유입니다. 물론 질적으로는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저희 산림치유사들이 그럼 애써서 이렇게 공부할 필요가 있나? 작년에 1급의 합격률이 4%였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공부했는데 우리의 자리가 침식당하는 거 아닌가? 우리 산림치유의 질적인 보장도 필요하겠고 그 부분을 조금 점검해 주셔라 하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51페이지의 두 번째는 근무처우 개선 이거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번번이 돈을 올려주는 것도 좋으나
그거는 뭐 시간이 걸릴 테고요. 그런데 현장이 너무나 막 그 열악하다 말씀드렸는데 실사를 나가 주셨고 실제 우리 산림치유주사들께서 와주셔서 우리들 환경을 보고 막 되게 놀라셨다. 바로 또 시정이 되더라 하는 얘기가 피드백이 왔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꾸준한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52페이지에는 저희 양성제도 개선 이거는 그 법률안이 계속 발의 상태인데 제가 이거 TF팀에서도 활동을 했는데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저희 협회가 뭘 좀 할까요? 지침해 주시면 네. 그리고 53페이지에 11번입니다. 여기 아까 뭐 이어지는 건데요. 이런 유사 자격 난립이 역할을 대체하는 거 명칭 사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명칭은 분명히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지만 역할은 똑같은 것들을 하더라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그 말씀을 드렸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54페이지 12번은 이 공동연구에 관련돼서 저희가 1급의 역할이 되게 모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급이 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있고 연구 설계할 수 있고 그래서 효과 검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부양하도록 석박사를 요구하셨으니 이런 기회를 좀 주셔라. 현장에서 좀 활동할 수 있고 그들이 지금 이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라 계속 말씀드렸는데 일단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을 해주셔서 네. 그리고 마지막 55페이지에 13번 이거는 물론 위에서도 해주셔야 되겠지만 저희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로부터의 변화도 필요하지만 저희는 아래로부터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작년에 저희가 그 산림치유 경진대회조차도 이전에는 프로그램 기획만 했다면 사람과 프로그램 두 축으로 해보자 말씀을 드렸고 우리 지금 앞에 계시는데 최세희 과장님께서 약간 이게 새로운 시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저희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 그 해주셨어요. 그래서 해봐라 이래가지고 저희가 했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이거는 계속 진행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성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도라던가 늘봄에서 산림치유는 빠졌습니다. 왜? 교육이 아니다. 치유 무슨 아기들을 데리고 치유를 하냐. 그런데 산림치유가 심리정서 안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빠졌지만 그럼 청에서 해줄 때만 기다리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강원도 교육감님을 뵀어요. 그래서 중고등학생들 자살률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 대비로 저희 산림치유가 정말 필요합니다. 학교 산림치유 하겠습니다라고 제안을 드렸고 지금 강원도에서 우선 심의 마지막 최종 도의회 심의만 남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통해서 저희가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게 좋은 사례를 남겨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지자체에도 찾아가서 시장님께 우리가 녹색자금 사업을 하면 뭐 9, 10월에 끝납니다. 그 나머지 기간을 지자체에서 보존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연간 상설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산림치유를 온 국민에게 전파시키겠습니다. 이런 제안도 계속 드려서 간담회를 유지하고 있고요. 노인복지관 관장님들, 담당자들 직접 발로 뛰어가서 찾아뵙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현장에서 발품을 팔면서 조금씩 시도해서 하나씩 만들어가는 와중에 또 이 청에서는 청에서대로 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을 해주신다면 그 시너지가 훨씬 크게 나지 않을까. 뭐 해주세요 보채지만 않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저희의 자리에서 하고 있을 테니 관심 가지고 계속 그 이런 아까 그 관리해 주시는 것들도 좀 철저하게 지켜주실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상임 대표님. 예, 이 자리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장님께서 취임하실 때부터 우리 산림복지 전문가에 대해서 관심 많이 두시고 우리 이미경 회장님이 산림치유 지도사 대표인데 우리 숲해설가와 같은 산림복지 전문가에 속합니다. 하여튼 그 산림복지 전문가에 대해서 관심 많이 두시고 또 뭐 업역도 확대해 주시겠다는 말씀하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은 44쪽과 45쪽 해당됩니다. 두 가지 건의사항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는 우리 숲해설가들의 그 역량 강화를 위해서 산림청에서도 관심 두시고 직무교육을 운영해서 그 기회를 주시는데 지금 그 직무교육을 산림복지진흥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복지진흥원에서 이 위탁 사업을 실제로 시행하는 그런 기관은 주로 숲체원이나 이런 쪽인데요. 원래 숲해설가 교육의 전문기관은 우리 숲해설가 협회나 그 전문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이 직무교육이나 이런 역량 강화 교육도
그 숲체원 이런 데보다는 우리 숲해설가 협회 이런 쪽에 위탁해서 운영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가진 그런 역량이 있고 또 경험도 있고 하니까 더 효과적인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다 해서 건의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그 학교 숲해설가 배치에 관한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 청장님께서 그 학교 숲 그 운동도 주창하시고 주관하셨고 지금도 지자체나 이런 데서 학교 숲 조성에 관한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그 좋은 숲들이 많이 조성돼 있는데 실제로 그 학교 숲을 활용해서 그 숲 친화 또는 환경 친화 또는 그 생태 감수성 이런 교육을 하는 그런 기회는 적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그러한 학교 숲을 활용한 체험학습을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작년에 경기도교육청하고 협력사업, 시범사업으로 학교 숲을 활용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그 10개 학교 40개 학급을 시범으로 한다고 공고를 했더니 그 신청을 받았는데 거의 대부분 학교들이 신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40개 학급을 시범 운영하고자 신청받았는데 10,000개 학급이 지원을 했어요. 그만큼 학교에 그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1억 예산을 받아서 이 사업을 확대할 텐데 여기 그 법에도 학교 숲해설가를 배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요. 또 각 시도 학교 숲 조성과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이런 것들이 다 구비되어 있어서 거기에도 학교 숲을 활용한 교육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안드린 내용에 대해서 불수용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내용은 아마 방법상에 교육청에 그 숲해설가를 배치하는 그런 방안을 제가 말씀드려서 이제 그 방법은 어렵다는 그런 말씀 같고요. 법에 그렇게 학교 숲해설가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정신을 살린다면 또 그 학교 숲이 조성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학교에서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듯이 또 아이들이 그 나무를 보고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도록 하는 그런 어떤 교육 이런 게 이루어지려면은 어떤 방식으로든 학교에 그 해설가가 배치돼서 아이들을 그런 쪽으로 지도하는 그런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으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 구체적 방법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긍정적으로 반영해서 조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없으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산림문화 관련 단체장들이 모임을 구성해서 가칭 산림문화센터 설립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산림문화진흥센터 설립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도 2022년도에 산림문화진흥 방안이 산림문화 지원 기반 구축 항에 이 산림문화진흥센터 설립 추진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고요. 또 2023년 12월에 산림문화 회항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여기에도 그 근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림문화 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일을 하고 협업하고 정보 교환하고 또 산림문화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십사는 그런 뜻으로 그런 설립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청장님께서 우리 산림문화 관련 단체장들과 만나서 저희들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 나누는 자리를 2월 중에 만들어 주시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계속하시죠. 이서연. 네. 부이사장님. 한국산림문학회 부이사장 이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산림문학회는 다른 분들이 산림공직자가 만든 문학회로 책만 하나 만드는 단체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책만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책을 만들면서 산불 예방 캠페인과 탄소 중립 운동 확대하고요. 나무 심기, 그다음에 숲가꾸기 활동을 같이 연계하고 있고 숲사랑 청소년단과 그다음에 이제 그 산불 예방, 산불 방지과 그다음에 이제 산림 항공 그쪽하고도 연관을 해서 또 글짓기 공모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이지 글만 쓰고 있는 단체는 아닙니다. 이것이 2000년도에 생겨서요. 산안법인체가 된 거는 2009년도부터인데요. 2009년도부터 산림청 지원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지원금이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습니다. 근데 2023년도에 오히려 지원금이 전액 삭감이 돼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2024년도에 마련된 것이 녹색자금으로 옮겨가라고 하게 돼서 지금 현재 녹색자금으로 똑같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녹색자금은 엄밀히 말하면은 책 지원금을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책 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책을 그걸로 지원을 하되 녹색문학상 운영비하고 미래목 청소년 글짓기 공모전하고 산림문학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교육까지 활용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시어머니가 쌀 한 대박 주고서는 떡도 만들고 쌀도 만들고 밥도 만들고 반찬도 만들려고 하는 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지금 다 하고 있지만 현재 제작비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이고요. 제작비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 문인들은 글로 발표를 하고 이걸로 확대가 돼야 되는데 활동하는 단체이기만 하고 글 쓰는 일이 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기 저희 19쪽에 보면은 산림교육원에 산림문화 강좌를 개설을 했다고 하는데 네, 제가 이거를 원고를 써서 냈더니 그쪽에서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업그레이드가 계속 됐으면 싶은데요. 지금 이제 산지보전협회하고 남부지방산림청이나 일부에서 저희가 인문학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씩 했었는데 실질적인 산림 공직자들한테 인문학 강좌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좀 이런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미래목 글짓기 공모전은 저희가 문인들이 장학금을 걷어서 청소년들한테 장학금 지급을 글짓기 공모전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산림청에서 늘렸으면 좋겠다고 해서 늘렸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원금 없이 늘리라고 해서 저희 문인들이 돈을 다 걷어서 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고를 할 때는 녹색 자금에서 지원을 받은 돈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문인들이 돈을 걷어서 책을 내고 그다음에 글짓기 공모전을 하고 있는데 부족한 돈인데 그거를 쪼개서 쓰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그런 그 지원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산림문학회가 다양한 활동을 하지 않으면은 이것조차 지원이 없다라는 식으로 나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산림청장님하고 같이 나무 심기 운동을 4월에 하고 있고요. 올해도 이제 김인호 청장님께서 저희 한국문단의 대표 작가들하고 나무 심기를 한번 해보시면은 그 얼마나 문인들이 국민들한테 이 산림에 관련된 홍보를 하고 있는가를 피부로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 김인호 청장님 뒤에 있는 나무 심는 예계라고 하는 유자유 씨 작품이 뒤에 있습니다. 이것도 2021년도에 같이 나무를 그 문인들하고 같이 심었는데요. 그거를 유자유 씨가 그날 축시 낭송을 하신 겁니다. 그거를 이제 거기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하나 제가 사진을 찍어 갖고 갔더니 문인들이 수천 명에게 이거를 다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작년에 그 녹색 문학상 시상식에 와보신 분들은 아는데요. 김홍신 작가님이 놀라셨던 것이 역대 청장님들, 그러니까 25대 산림청장님, 33대, 34대, 35대 청장님 그 축사를 지금 그 당시에 차장님이신 분이 오셔서 축사를 하셨습니다. 김호심 작가님이 하시는 말씀, 그다음에 장태평 장관님이 물론 오셔서 축사를 하셨고요. 이렇게 산림 공직자들이 산림 문학회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근데 정작 이 지원은 거의 다 공직자들은 이제 회원으로 가입되면 되어 계시지만은
울타리가 되어주고 계시고요. 나머지 지원금은 이 부족분은 다 문인들이 찬조금으로 걷고 광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녹색 자금으로 지원을 변경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돼서 이렇게 문인들한테 찬조금을 계속 걷어가면서는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문학은 지금 저희 국제편 한국문인협회에서도 굉장히 놀라고 있는 단체인데요.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이런 단체가 없습니다. 문학단체로요. 그래서 산림문화를 이끌어갈 기본 바탕 사업이 문학이라는 것을 좀 아시고 우리 김인호 총장님은 또 특히 정원이나 가든 이런 사업이 문화의 아이콘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거기에는 스토리가 있어야 세계적인 명성 있는 문화 사업이 됩니다. 그것이 산림 문화가 되려면은 문학이 바탕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실질적인 지원과 그다음에 인문학 교육 확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녹색 아까 유치원하고 이제 청소년까지 왔는데요. 청년하고 연결되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꾸준히 2021년도부터 산림청에 요구한 것이 녹색 청년 문학상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녹색 문학상은 기성 문인들이 받고 있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문단의 산림 문학이라고 하는 위상은 높아졌습니다. 녹색 청년 문학상은 아까 청자님께서 말씀하셨던 25세서부터 35세의 청년들에게 녹색을 주제로 해서 글로 쓰게끔 하는 상금을 하나 만든다면은 아까 기본적으로 청년들이 인식을 바탕을 해야만 된다라고 했듯이 이 문학상을 하게 되면 연구를 하게 됩니다. 지금 녹색 문학상과 산림 문학상이 연구를 해서 나온 작품이 상금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듯이 녹색 청년들한테도 효과가 있으려면 문학을 충분히 활용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대 청장님들도 저희 회원이셨고 또 국립산림과학원장님도 역대 원장님들이 저희 회원이신 분들이 지금 현재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깊은 관심을 갖고 좀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산림휴양복지협회 이성주 부회장입니다. 계속 시계를 보고 있었어요. 시간이 한참 지나서 제가 사실 좀 억울한데 저 청년이거든요. 저쪽에서 발표를 할 때 저도 저쪽에서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 올해 제가 만 49세라서 저도 청년으로 들어가서 원래 앞전에 시간 제약 없이 발표를 했었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떨리면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 한국산림휴양복지협회는 2005년도에 사립자연휴양림협회로 시작을 해서 3년 전에 한국산림휴양복지협회로 개명을 했고요. 사립자연휴양림에서 지금은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 시설들을 회원으로 받고 있고 계속해서 회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예전에 휴양림 하면 방 제공하고 바베큐 구워 먹고 이랬던 기본적인 서비스에서 산림 휴양복지 문화가 발전이 되면서 지금 저희는 현장과 체험과 그리고 상품들을 모두 팔 수 있는 산림 플랫폼 기업 형태로 저희가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휴양림 안에서도 여러 다양한 서비스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임산물 재배라든지 육림이라든지 목재 이런 사업들을 같이 휴양림 안에서 영위하는 제조까지도 하고 있는 그런 휴양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사항을 제출했는데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서 좀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공립 시설들이 올해도 이제 다양한 예전에는 국립자연휴양림만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숲체원이라든지 국립치유원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저희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좀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플레이어들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서로 간의 어떤 갈등을 하는 것보다는 저희 사립자연휴양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냐면 저희 국립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좀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든지
또 어떤 적극적으로 어떤 오히려 사실 국립보다도 저희 그 사립시설들이 그 정책 사업들도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립시설들을 좀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이제 그 저희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런 시설들에 대비해서 시설들이 많이 노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무장애길 사업이라든지 뭐 그런 취약계층을 위한 민간 편의 개선 사업들을 지금도 도와주고 계시지만 앞으로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연초에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도 민간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깐 제가 10초만 잠깐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네네. 네, 그 최서희 과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작년에 저희 이것저것 하겠다고 말씀드렸을 때 해보셔라라고 해주신 부분 너무 감사하고 박소연 주무관님 여기는 안 계시지만 밤 늦은 시간까지 머리 맞대고 어떻게 대안을 찾을까요 고민해 주셔서 그런 그 자세만으로도요 진심을 저희가 느꼈기 때문에 저희는 현장에서 충분히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 해서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 전달드리고 우리 새로 또 오신 과장님도 내년에 굿 파트너 올해 될 거라는 기대하고 이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현장의 목소리가 다양하구나라는 것도 느끼지만 사실은 정책이라는 게 이제 현장을 못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또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반영되기에는 좀 규제같이 보일 때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의 울타리를 쌓는 게 안전을 보장하고 또 뭔가 지속할 것 같지만 내 땅과 내 에어리어를 이렇게 구축하는 순간 자멸의 순간으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기 발전도 못하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숨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국민들과 함께 우리 그 사회 분야 또 우리 청년 분야의 이제 필요성, 요구 이런 것들을 수렴하는 과정인데 제도에 대한 정비나 관리는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오히려 그 철저함 때문에 우리가 좀 매너리즘이나 또는 우리만의 그 쇄국적지 때문에 자기 발전을 못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어서 우리의 역량이 그 국민들의 눈높이와 국민들의 요구에 또 국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성장하고 있는가 또 반영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꾸준히 고민을 각 분야에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답은 국민들이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부와 또 이런 협단체와의 관계는 사실은 상생하는 관계이고 함께 공존하는 관계인데 아까 우리 이미경 회장님이시죠? 회장님 같은 이런 칭찬 이거 굉장히 중요한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숲을 통해서 국민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을 살릴 수 있는 숲이 돼야 되는데 사람을 살리는 숲이지만 국민도 뭔가 우리 숲을 위해서 의무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킬 건 지키는 에티켓 또는 뭔가 지켜야 할 어떤 우리의 의무적인 기준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 원칙은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서로 주고 받고 해야지 주기만을 원하는 입장에서는 상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아까 참 의미 있었던 거는 우리 그 청소년이든 유아든 그렇게 함께하는 우리의 미래 세대가 산림 재난에 대해서 함께 참여해서 예방도 하고 또 같이 감시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든든하고 앞으로 우리 산림 재난을 담당해야 할 국민 수호자로서의 기관이 미래가 밝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또 오늘 청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 청년들은 지금 생각하시기에 어때요? 우리 중장년층인 분들이 들어보니
청년들이 아주 당차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감히 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도전도 하고 있고 또 수필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희망찬 미래를 꿈꾼다는 게 정말 오늘은 참 보람 있는 그런 간담회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우리 그 함께했던 국장님들도 얘기를 좀 들으면 좋겠는데 박 원장님 얘기 마지막으로 딱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러 가지 말씀 뭐 제도와 현장의 괴리 또 아까 김용 위원님 그 작지만 실제 매출로 연결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굉장히 귀에 딱 들어오고요. 저희 연구 기초 연구도 중요하지만 이런 연구 정말 해야 된다 이런 생각 들고요. 제가 산업정책국장 할 때 이달의 임업인 상 만들 때 사실 임업인들한테 포상이나 격려 그런 의미는 별로 담지를 않았었어요. 어떻게 하면 매출을 조금이라도 그걸 통해서 올려드릴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했었는데 하여튼 그런 경험 활용해서 저희 과학원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소통 기회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학원에서도 그런 자리도 좀 마련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리고 사이륜 경영과장님 그 남다르게 또 청년에 대한 관심도 많으신 분인데 부탁드립니다. 딱 2분만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호종 대표님 정책자금 경영승계 다음 주에 전국 조합 대상으로 전파를 강하게 하겠습니다. 탁상인 대표님 안 계시지만 다 전문 임업인 협회에서 오셔서 전달을 좀 해주시길 바라는데요. 대출 담보를 더 높게 잡으려고 저희가 산림조합한테 강하게 요청을 하지만은 최근에 연체율도 증가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 담보를 좀 엄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계속 건의를 해주셔서 저희도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부담 비율 낮추는 건의를 다른 임업인분들도 많이 해주시는데 기획예산처 규정에 딱 정해져 있고 이거를 자부담을 자꾸 비중을 높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 사업에 왜 국가 예산을 지원해 주냐는 그런 건데 이게 우리가 그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우리 청년들을 키우는 그 중요한 사업이라는 거를 좀 같이 개발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영욱 대표님 품질 관리 저희가 수푸드 브랜드 개발해 가지고 작년에 먹거리 임산물 수푸드 홍보 강화 대책을 만들었는데 이걸 좀 더 확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물 대상 규격이 기준이 있는데 의무화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도 좀 활성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산지하고 지리적 표시 위반 단속 농식품부하고 좀 함께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탄소 인증 같이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 아니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도움이 된다면은 알려주시면 저희가 전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가림 사업 같은 거 이거 지금도 효과가 좋다고 계속 더 늘려달라고 하는데 효과가 없다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그런 것도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면 좀 이렇게 보조 사업들 성과 평가도 좀 하고 있는데요. 특히 전문 임업인 협회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그 협회 중앙회에다가 그런 의견들 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3분이나 된 것 같습니다. 또 금방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24년 저희가 청년들을 위해서 해주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24년부터 우리 청년 교육을 위해서 예산 반영을 했고 그래 그 결과 작년 연말에 우리 청년 임업인 연합회 이제 결성하셨잖아요. 그리고 올해부터 임산물 스마트팜 실증단지 하는데 요거는 전국 지자체 한 군데에서 합니다. 그래서 좀 각자 지금 다 전국 각지에서 오셨는데 그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좀 건의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유영 대표님과 문준호 대표님 말씀하셨던 그 땅 그런 것들 이제 산림청에서 산지은행 제도를 통해 가지고 국유림, 공유림 또 큰 사유림들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업진흥원 그리고 산림조합 통해 가지고 소비 촉진 마케팅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계속 두드려서 서비스가 낮으면 저희한테 일러주세요.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걸 홍보 차원에서 이 산림과학원에서 매년 1월 15일 날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 모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2026년 산림과 임업 분야의 전망이 있어요. 이 전망을 굉장히 많은 그 전문가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도 사실은 숙지를 좀 하시면 본인들의 업 또는 본인들의 영역 분야에서
어떻게 우리 임업 분야, 산림 분야와 공존할 수 있는지, 협력할 수 있는지가 나옵니다. 학습하지 않으면 뺏어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 꼭 공지드리고요. 필요하면 과거에 요청하시면 책자를 보내드릴 수 있지만 PDF 파일로 다운받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자를 많이 만들면 또 이 잘 아시는 것처럼 또 종이를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PDF 파일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 청년 분야 정책국의 간담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